예, 여러분, 저는 요즘에 최근 들어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질문 받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소액 투자로 가능한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뭐, 대기업이나,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벌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인데, 일단 뭐, 돈이 많아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 또한,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성과들이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성과가 있고 있는 반면 소액 투자로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둑 심보는 담지 마라. 도둑 심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거는 맞는데 내가 소액으로 엄청나게 막 투자해서 벌어지는 거는 이게 당연한 건데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남이 하는 거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자기가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어렵냐. 약간 이런 도둑놈 심보는 부리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만큼 수익률을 높이려면 그만큼 뭔가가 도전이라든지 공부가 철저히 돼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예. 부동산 투자 금액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적으로 뭐 이제 요즘 뭐 부동산이 뭐 매덕 몇십억 뭐 5억 6억 뭐 7억 뭐 10억 20억 이렇게 하니까 보통 억 소리가 납니다. 억 소리가 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싼 건 비싼 건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소액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뭐 높다거나 아니면 애당초에 소액 부동산이거나 뭐 이런 등등 찾아보면 할 수 있는 돈으로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간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 단지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놓치고 있는 게 많을 뿐이다. 라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돈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인정을 하십시오. 일단 인정. 어떤 인정이냐면 내가 남보다 가지지 못한 거는 맞잖아요. 맞으니까 생각을 더 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 더 누구보다 남보다 생각을 더 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 맞죠? 그게 맞잖아요.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갑자기 돈이 생긴다면 그 사람 준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평상시 준비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평상시 준비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돈이 없어서 투자 못 한다는 거 다 핑계입니다. 진짜로. 평상시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선 돈 지어주잖아요? 막상 돈 지어주면 투자 못 해요. 그런 사람들. 입만 사는 사람들이죠. 결론적으로. 간절하고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평상시 준비 철저히 했다가 돈만 생기면 딱딱딱 튀어나오는 거죠. 야, 여기 좋다. 여기 딱 머릿속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다 굴리고 간절하면 방법이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정말로 이제 사람 사는 일이 다 뻔하거든요. 정말로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 찾지 말고 되는 방법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통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부족해도 소액으로든 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현대 이제 정중 회장님 명언인데 그래서 해봤냐는 거죠. 아니 돈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돈이 정말로 없는데, 여러분들 돈이 정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봤냐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핑계 삼아 뭐 이래서 전되고 지금 사회 구조가 어떻고 내가 이래서 내가 지금 대기업에 안 다니고 중소기업이고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고 1년에 뭐 얼마밖에 못 버는데 연봉이 낮네. 그래서 해봤냐고요. 안 해봤잖아요. 말만 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깨지고 나서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주셔도 상관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가 차이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팔다리 눈, 코, 입 다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건 뭔 차이냐면 저는 해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들고 저한테 막 악플 다시고 해본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행동을 안 했던 사람이 저한테 악플 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덤비든 간에 저는 떳떳이 얘기할 수 있고 다 받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중소기업이고 비정규직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저도 학벌 안 좋아요. 학벌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왜? 학벌 좋은 사람들하고 맞먹으려고, 이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알바든 비정규직 중소기업이든 간에 1년에 1,500만원 100만원 조금 넘게 모으는 건데 보통 1년에 1,000에서 1,500만원 모으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씩 모으면 1,200만원. 내가 진짜 악착하지 안 쓰고 내가 돈이 얼마 못 벌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1년에 그 정도 1,000에서 1,500만 원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2, 3년간 악착같이 모으십시오. 악착같이. 그러면 최소 3,000에서 4,000.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냥 말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만 살고 아무것도 생각만 그냥 입만 나불대는 그런 불을 주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죠. 최소한의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1년에 1,000에서 1,500원 모아야 되는 거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2, 3년간 CD 모아서 3,000에서 4,000원 기본적으로 모아야 됩니다. 열심히 돈 모으십시오, 여러분. 돈 모으시고 항상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열정을 항상 식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꾸준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년 엘리트 앰비션. 야, 그러면은 엘리트 앰비션 너는 말이야. 너는 도대체 뭘 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매가예요. 이게 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습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칠게요. 근데 보통적으로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서 갱신하거나 여기서 갱신하거나 그만큼 요만큼 갭이잖아요. 근데 새롭게 세팅을 맞추면 요만큼 갭이 이게 벌어지는 경우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매물 나온 인기 있는 지역이라든지 좀 괜찮은 지역들은 보통 갱신해서 전세 끼고 파는 경우는 이쪽의 갭은 보통 일반적으로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 억 이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핑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은 열심히 돌아다니십시오. 열심히 돌아다니면 진짜 하고자 하면 길이 있다는 게 일단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실. 그리고 두 번째, 매도자가 내가 뭐 새로 분양받은 게 있어. 그리고 새로운 집에 먼저 가야 돼. 인테리어 하고 먼저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매도자가 잠깐 빈집으로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빈집을 놔둔다. 그러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뭐 세 번째는 뭐 네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협의해서 뭐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거의 대표적인데 공실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이니 공실로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잔금일을 내가 지금 5월에서 뭐 7월까지 설정해놨어. 그럼 2달 동안 공사 치고 잔금 일정 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양해 구하고 뭐 관리비라든지 내가 이런 것들 다 낼 테니까 내가 인테리어 하고 그때까지 빨리 전세자를 구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 높여서 잡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인테리어 할 상태도 없이 괜찮아. 그럼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갭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지고 부동산 사임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갖고 하다 보면 이런 매물들이
좋게 나오는 거죠. 빈집이 됐으니까 약간 부분 수리라든지 아니면 상태 좋으면 그냥 바로 내놓는다든지 바로 현장에 매물을 내놔서 바로 전세가 올려서 받아버리면 잔금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치르면서 동시에 이렇게 갭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받는 그대로 여러분 주워먹기 이런 식으로 주워먹기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발품 안 팔고 인터넷으로 임장하고 전화로 틱틱 몇 번 하고 그러면은 다 뻔한 거예요.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다 보면 길이 열리게 돼요. 정말 궁하고 하면 간절하면 길이 열린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갭이 원래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뛰면은 1억 언더로 5천에서 1억 이하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뛴 만큼 제가 여러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해봤다고요. 그것도 몇 번 하지 않지 진짜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도 정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21년도에 여러분들 21년도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어디 지역까지는 말씀드리겠는데 어디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1년도에 산 것만 해도 꽤 됩니다. 꽤 되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약간의 얼마큼의 투자금을 했는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개에다가 총 11개를 샀어요. 21년도 엘리트 앰비션은 총 11개를 샀습니다. 처음부터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안산 같은 경우는 매가가 1억 2,700인데 전세가 1억 2,500에 새로 세팅했습니다. 이거는 원래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새롭게 세팅을 한 거예요. 세팅했기 때문에 갭 차이가 200으로 구해졌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도 원래는 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가 2억 8,500, 새롭게 이것도 세팅을 해서 1,500에 세팅이 된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여러분 2억 초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보통 한 3억 정도, 1억 정도가 되는 갭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천안, 세 번째도 이거는 이제 세팅이 돼 있던 거를 좀 산 겁니다. 세팅이 된 건 1,700에서 1,700 잘 돼 있죠. 잘 돼 있어가지고 잘 샀던 케이스고,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새롭게 세팅이 돼 있어서 3,800이라는 가격을 살 수 있었고, 다섯 번째는 기존에 있던 걸 매수해서 8,000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세팅을 했습니다. 새롭게 세팅을 해서 2,800이라는 돈으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같은 경우도 새롭게 세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8,300이라는 매가의 금액을 5,3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자,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9,500인데 전세가를 새롭게 맞췄죠. 새롭게 맞춰가지고 4,500이라는 돈에 했고, 아홉 번째는 기존 전세가 그대로 활용했죠. 그래서 6,500이라는 돈을 활용을 했죠. 자, 열 번째는 매가가 거의 2억 7,300이죠. 300인데 전세가를 새롭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300이라는 돈으로 새롭게 세팅하는 거고, 11번째 평택 같은 경우는 1억 700인데 이것도 새롭게 세팅을 합니다. 새롭게 세팅을 해서 5,200에 맞추는 거죠. 자, 뭐냐면 이렇게 새롭게 세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새롭게 세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제가 투자를 뭐 11개 했고 이런 게 지금 이거 뭐 보여드리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집을 계속 사서 모으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무슨 뭐 억 단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억 단위로 지금 올해 산 것들만 한 건데 억 단위로 한 게 있냐는 거죠. 200, 1,500, 1,700, 3,800, 8,000, 2,800, 5,300, 4,500, 6,500, 1,300, 5,200 다 금액이 뻔하잖아요. 투자했던 금액이 다 최소한으로 금액을 한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1,300, 4,500, 5,200 열심히 모아가지고 1,500, 200만원 솔직히 뭐 비트코인 안 하면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1,700, 3,800,
할 수 있잖아요. 2,800 다 할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끼고 열심히 조금만 노력하면 다들 모을 수 있는 돈인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다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안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들로 여러분이 안 된다 닫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에 그런 생각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더 넓게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고, 생각의 시야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넓게 보십시오. 넓게 보시고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좀 저처럼 이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십시오. 좀 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말끝마다 이제 부정적으로 안돼 몰라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좀 어떻게 해볼까, 어떤 식으로 해볼까, 그런 사람들 만나서 좀 삶의 좀 질이 좀 바뀔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소든 비정규직이든 학벌이 뭐 전문대든 고졸이든 간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다 핑계예요, 다 핑계. 여러분들 다 못한다, 내가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는 거 여러분 다 정말 핑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수준의 생활밖에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진심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만큼만은 최대한 진짜 이거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셔가지고 소액으로도 최대한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해서 최대한 많이 성과를 누려서 여러분들 인생에 좀 바뀌는데 좀 일부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